수소 충전소를 700여 곳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니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수소연료 전지차도 물론 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심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와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로 인해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7%, S&P 500 지수는 0.6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0%로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새로운 통화 정책으로 전략을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페드에서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계속되자 페드에서는 물가 상승을 2%까지는 올라가도록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2%를 넘어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겠다는 밑받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회하는 것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연준의 이번 목표는 2%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지 2%를 넘어선 과도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가에서는 우려했던 9월의 주가 하락은 없다. 주식을 더 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주식을 사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한번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표로 인해 주가는 어제와 오늘 상승장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 최고 경영자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직원 50명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가진 니콜라 주식 600만 주의 가치는 약 2억 3,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턴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처음 고용한 50명의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소유한 600만 주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이야말로 니콜라 성공의 열쇠라며 이것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니콜라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우세한 영역은 연비 장악력이다. 모든 화물 회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연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니콜라는 500마력 디젤 트럭이 한 번 주유에 600마일을 가는 거리를 수소 1회 충전으로 12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니콜라는 수소 트럭 제조회사인 동시에 수소 연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연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인 기업용 화물 트럭은 대부분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수소 충전소를 700여 곳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니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수소 연료 전지차도 물론 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에 수소 충전소를 인프라를 확보하고 나면 일반 소비자까지 저변을 넓히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위터에 이번에 생산되는 배저 전기 트럭에 들어갈 부품의 사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니콜라 트럭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니콜라 주식은 5.19% 오른 41불 35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카콜라가 지난달 25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134년의 역사를 가진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미국 문화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 매일 20억 병에 팔리는 세계인의 음료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25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가장 미국적인 기업인 코카콜라마저 흔들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코카콜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경기와 술집, 식당, 패스트푸드점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2분기 매출은 7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급감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기 실적으로 25년 만에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회사 측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CEO는 올 2분기는 가장 도전적인 시기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5월, 6월은 판매 상황이 호전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 상당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퀸시 CEO는 이러한 나쁜 실적에도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가 보유한 400개 브랜드 중 절반 이상이 전체 매출의 2%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하고 큰 소수 브랜드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투자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코카콜라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근 격화되는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병입회사인 후베이성에 있는 스와이어 코카콜라는 올 하반기 2억 5천만 위안이 투입되는 6개의 라인을 새로 가동해 연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코카콜라 병입 업체인 커프코 코카콜라 비버리지도 광저우성에 2억 7천만 위안의 규모의 공장을 지어 내년 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의 위기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브랜드 평가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매년 발표하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에서 코카콜라는 2010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지키다 2014년에 애플의 1위 자리를 내준 뒤 지난해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 기업인 애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었으나 코카콜라는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는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낙인찍혔고 학교 등에서는 퇴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미의 매출은 반토막 났고 웰빙 바람이 유독 거셌던 유럽 지역에서는 실적이 처참하게 악화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코카콜라에 2017년 5월 퀸시가 CEO로 취임하였고,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종합음료 기업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코크 신드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효과 없는 것들은 빠르게 걸러내 코카콜라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70%에 달했던 탄산음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일본에 저알코올 칵테일을 내놓고 유럽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점인 코스타를 인수하며 커피 시장을 진출하기도 했고, 또 설탕 함유량을 확 낮춘 제로콜라를 출시했습니다. 매년 500여 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퀸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음료업계 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퀸시 CEO의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8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그는 판매한 용기를 모두 수거해 2030년까지 재활용 100%를 달성하겠다는 쓰레기 없는 세상 환경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경영진의 마인드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마인드가 미래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충분한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나면 주가가 회복할 충분한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코카콜라 주가는 CEO의 구조조정 소식에 3.32% 오른 49불 83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